안녕하세요, 설기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국을 한 달 살기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운동을 하면서 든 생각이 스포인이 정말 그립더라고요. 제가 태국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평소에 제가 하지 않았던 기구들, 저와 맞지 않는 그런 동선들 때문에 조금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또는 내가 사용하던 기구들이 없을 때 이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헬스 올인원, 덤벨로 할 수 있는 운동의 모든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부위별로 총 23가지의 운동이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거고요. 이 운동들은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덤벨 운동들로 다 모아봤어요.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제가 권해드리는 세트 수는 종목당 4에서 5세트 정도, 같은 무게로만 계속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낮은 무게, 그리고 횟수가 15회, 20회 정도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무게를 올려나가세요. 내가 1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까지는 올려나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5회에서 6회 정도만 할 수 있는 무거운 무게도 한 번씩은 다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10개 할 수 있는 중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게는 내가 10개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를 최대한 많이 올려나가는 것, 그거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10개가 계속적인 그 수축감, 그 집중력, 이게 유지가 되는 선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슴 운동은 덤벨 플라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너무 무거운 무게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자극을 찾기 좋은 무게 15에서 20회 정도 할 수 있는 적당한 무게로 설정하는 거를 제가 권해드려요. 팔꿈치는 약간 굽혀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 관절로만 덤벨을 양 옆으로 벌려줘요. 그리고 다시 모아주세요. 이때 팔꿈치나 손이 너무 자신의 어깨보다 밑으로 과한 스트레칭, 과하게 신장을 해주시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덤벨의 위치가 어깨 위치까지만 내려가도록 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덤벨 프레스입니다.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을 같이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진행했던 덤벨 플라이보다는 훨씬 많은 중량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중량을 많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극을 먼저 가져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운동할 때 10번을 하건 15번을 하건 내가 움직이는 근육에 자극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 노력을 좀 해주신다 그러면 고중량을 하건 저중량을 하건 좋은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근육을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내려오는 것보다는 살짝 들어주시는 게 가슴 근육을 더 많이 늘려주기에는 좋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어깨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도 좀 따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내리는 게 가슴 근육이 많이 늘어나지만 팔꿈치 위치가 어깨보다 낮은 위치, 본인이 몇 번 반복해 봤을 때 가슴 근육의 움직임이나 늘어남이 잘 느껴지는 그 정도, 하지만 너무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이 정도 선에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세 번째로 하실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입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각도는 30도에서 40도 정도, 그 정도 각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플랫 덤벨 벤치프레스와 동일합니다. 어깨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위치한 다음 그대로 위로 밀어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레스 운동을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덤벨을 위로 올렸을 때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지 않게
진행해 주시는 게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덜 가게 돼요. 남들이 봤을 때는 거의 다 핀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지만 약간 굽혀진 정도 선에서 멈춰 주시는 게 관절을 보호하면서 최대 수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덤벨이 너무 어깨보다 내려가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고 어깨선에서 멈췄다가 이제 팔꿈치 관절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깨 관절로만 들어 올리면서 가슴 움직임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가슴의 가운데 부분과 윗부분까지는 운동이 되는데 가슴 아랫부분이 이제 빠지게 돼요. 보통은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헬스클럽에서는 디클라인 벤치를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덤벨을 들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마무리 내려놓는 과정에서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덤벨로 하는 운동보다는 간단하게 푸시업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만 해드릴게요. 벤치가 있다면 벤치, 아니면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곳에서 뭐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푸시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가슴 하부에 많은 자극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딥스 운동을 많이 진행하기도 하는데 사실 딥스는 자신의 체중을 들어 올려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초급자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런 벤치나 경사가 있는 곳에서 푸시업을 하는 걸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 물? 물 먹어야지.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물 드시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이 마이프로틴 EAA를 한 스푼 물에 타서 EAA를 드시면서 운동하는 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어요. 자, 마지막 가슴 운동이고, 사실 저는 이 덤벨 프로버라는 운동을 가슴 운동으로 많이 해왔어요. 근데 또 어떤 선수들은 가슴보다는 등의 자극이 좋아서 등 운동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슴의 느낌이 좋은지 아니면 등의 느낌이 좋은지 해보신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덤벨을 손바닥으로 들어서 가슴 위쪽으로 올려놓습니다. 팔꿈치 관절이 완전히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굽힌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 이대로 머리 뒤로 그대로 어깨 관절로만 내렸다가 다시 가슴 위쪽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 운동은 대흉근의 확장에 좋은 운동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팁은 팔을 뒤로 보낼 때 엉덩이를 조금 낮춰주시면 가슴이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등 운동입니다. 사실 등 운동은 덤벨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등 운동은 좀 많은 힘을 쓰는 운동인데 덤벨로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것도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등 운동을 할 때 시합 막바지 때 이 덤벨을 이용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가끔 하곤 하는데 굉장히 자극이 좋고 바벨보다 조금 가동성이 좋아서 여러분들 좀 자극 잡기에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손은 허벅지 앞에다가 가지런히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덤벨이 몸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스치면서 내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자기 무릎 밑에 정강이 정도 내려갔다가 그대로 차렷 자세를 해주는데, 덤벨에 조금 유리한 부분은 바벨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붙었을 때 팔꿈치가 몸통보다 좀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덤벨은 이렇게 내가 스스로 팔꿈치를 몸에 조금 더 가깝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등의 수축감이 훨씬 좋아요.
자, 두 번째 등 운동인 덤벨 로우인데, 사실 덤벨 로우는 양손으로도 진행 가능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원암 덤벨 로우를 추천하는 이유가, 아직 자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손으로 데드리프트라든지 바벨로, 덤벨로 이런 걸 진행하시게 되면 좀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허리가 편안할 수 있는 자세로 원암으로 덤벨로우를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릎과 손으로 벤치를 지지해서 허리가 편안하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 상태에서, 자, 스트랩으로 덤벨을 차고요. 이때 등이 말리지 않게 허리를 펴고 가슴을 내민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덤벨이 배꼽 쪽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등 하부에 자극을 키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등 하부를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이 손을 조금 아래쪽으로 당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등 상부 발달을 원하신다 그러면 팔꿈치가 조금 몸에서 더 벌어지더라도 옆으로 당기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서 몸통이 같이 돌아가게, 자, 세 번째는 어깨 운동이고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숄더 프레스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릴 인클라인 벤치 숄더 프레스와 두 가지 차이점을 알려드리면, 스탠딩 숄더 프레스는 팔꿈치의 방향이 어깨 옆쪽이에요. 팔꿈치, 어깨, 반대쪽 팔꿈치가 이제 일자로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숄더 프레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어깨의 위치가 옆쪽이 아니라 살짝 앞쪽으로 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숄더 프레스예요. 근데 제가 이 두 차이점을 미리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운동해오면서 조금 간과했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 내가 왜 빨리 고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하실 때 같은 숄더 프레스 같지만 팔꿈치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 더 앞쪽으로 뺐을 때 전면 어깨의 부하가 많이 실리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걸 제가 권해드릴게요. 자, 팔꿈치 각도가 직각인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이제 팔꿈치가 어깨 위치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더 내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깨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내리는 걸 권해드릴게요. 아까 가슴 운동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는 것보다는 약간 굽혀진, 살짝 굽혀진 상태가 조금 더 관절을 보호할 수가 있고 최대 수축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한 덤벨 프레스예요. 사실 이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하는 이유는 팔꿈치가 약간 앞쪽으로 나오기에 좀 유리한, 편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해서 진행하실 때는 팔꿈치가 확실히 외회전돼서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전에 했던 운동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를 외회전 해주시고 충분히 덤벨이 더 내려갈 수 있게끔, 그리고 어깨 근육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어깨 운동 두 가지는 어깨 근육량을 좀 키울 수 있는 운동이라면, 지금 이제 알려드릴 세 가지 운동, 레이즈류의 운동인데, 이 운동은 어깨 근육을 좀 세분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가 전면, 측면, 후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부위를 다르게 자극을 줘서 근육의 분리도를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프론트 레이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팔씩 진행하는 게 좀 더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저는 한쪽씩 하는 걸 선호하고요. 덤벨을 내 몸 앞에다
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리는데 내 인중, 그 얼굴의 가운데 쪽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전면 삼각근의 수축이 조금 더 강하게 오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하는 방법은 올렸을 때 손목을 살짝 틀어주시는 거예요. 자, 올리면서 살짝 틀어주시게 되면 전면 어깨 자극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도 팔꿈치가 완전 펴져 있게 되면 이 중량의 부하가 팔꿈치에 많이 실리기 때문에 살짝 굽힌 상태에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즈는 레터럴 레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사담인데 레터럴이라는 단어 자체가 측면, 옆으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레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예요. 되게 꼰대 같죠? 네, 말하면서 자꾸 눈치를 보세요. 아, 내가 말하면서도 계속 꼰대 같아가지고 예 한 잔 마시고 갈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겠습니다. 자, 측면 어깨 발달에 좋은 운동이고요. 팔을 다 핀 상태로 드는 게 아니라 약간 굽힌 상태에서 팔꿈치의 방향은 어깨 옆으로 가지만 손은 어깨 앞에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팔꿈치 관절에 무리 없이 어깨 측면에 자극을 키우기가 좋아요. 손을 들어 올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팔꿈치를 들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들어 올렸을 때 손목을 살짝 틀어주신다 그러면 어깨 측면의 자극을, 수축감을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레이즈 종류인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고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골반을 뒤로 빼면서 힙 힌지를 만들어 주시고 팔꿈치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굽혀진 상태 유지하신 다음에 어깨 관절로 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 알려드릴 운동은 팔 운동입니다. 팔 운동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얼터네이티드 덤벨 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팔 운동이니까 8kg를 하려고 준비했지. 자, 얼터네이티드라는 용어 자체가 한쪽씩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양쪽을 같이 진행하셔도 되지만 한쪽씩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중량을 들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수축감이 좋습니다. 덤벨을 들었다가 거의 다 내려갔을 때 이 손을 내 몸 쪽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반대쪽이 준비가 되는 거고요. 다시 들어주십니다.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 몸 쪽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두를 들었다가 그대로 다른 쪽 팔 운동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손바닥이 앞을 보고 있게 되면 이두에 굉장히 많은 텐션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자칫 무거운 무게로 진행했을 때 이두에 뭐 열상이 생긴다든지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상 방지 차원에서 내 몸 쪽으로 바라보게 해서 이두의 긴장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개만 더 할까요? 네, 됐습니다.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한 인클라인 덤벨 컬이에요. 자, 인클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뭐에 좋냐면 이렇게 편하게 기대서 앉았을 때 팔이 자연스럽게 몸통보다 뒤로 가게 돼요. 그 몸통보다 뒤로 가서 컬을 했을 때 이두근의 바깥쪽, 이두근의 장두를 키우기에 좋아요. 그래서 의자 조절을 하실 때 너무 과도하게 뒤로 누워버리면 어깨에 무리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댔을 때 내 손이 편안하게 뒤로 갈 수 있는 정도로만 약간 뒤로 눕혀주시면 되세요. 너무 안 누운 상태로 하게 되면 내 팔의 각도가
몸통보다 뒤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자극을 주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 세 번째 이두 운동은 컨센트레이트 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집중해서 컬을 하는 건데요. 저도 이 운동을 시합 막바지 때 이두의 수축감 그리고 이두의 봉우리 이런 걸 위해서 많이 해줬던 운동이에요. 자세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덤벨을 잡은 상태에서 팔이 허벅지 안쪽에 기대셔야 돼요. 이두근의 힘으로만 컬을 진행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팔이 기대지지 않고 들게 되거나 또는 팔꿈치가 자꾸 움직이게 되거나 허벅지에서 떨어지게 되거나 하면 이 운동을 하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고정이 돼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두만 힘을 작용할 수 있게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도 된다. 비대칭이 오면 안 되잖아. 자, 마지막 이두 운동은 해머컬입니다. 제가 사실 이 해머컬은 남들은 좀 간과할 수 있는 종목인데 저는 꼭 빼놓지 않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동탄 왕팔로서 이렇게 팔을 키울 수 있었던 운동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상완 이두근과 상완 삼두근 사이에 상완근의 발달을 주기 때문에 이 팔의 사이즈를 부풀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덤벨 컬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하지만 손바닥의 위치가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통을 마주 보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완근만 이렇게 직각보다 조금 더 수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무거운 무게로 시도를 할 때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무게를 올리는 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한 방법으로 어깨를 쓴다 라는 실수를 하고 계신데 어깨는 들리지 않게 그대로 고정해 주시고 팔만 들어야 이두근의 상완근의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알려드릴 운동은 삼두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동탄왕팔이지만 이두보다 삼두가 훨씬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삼두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많이 신경 써준 것 같은데 삼두는 팔의 각도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지고 근육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게 됐을 때 덜 늘어난 상태에서 드는 것보다 더 큰 자극이 오고 근성장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알려드릴 운동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탠딩 오버헤드 익스텐션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접었다가 다시 쭉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자, 삼두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최대한 내려줬다가 다시 위로 들어주시고 여기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처럼 팔꿈치가 벌어졌다가 모아지는 이런 방법이고 이때는 덤벨이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방법은 내측두에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팔꿈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고정된 상태에서 덤벨을 뒤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장두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삼두 운동은 라잉 덤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입니다. 이 운동은 제가 보통은 이지바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자주 덤벨로도 이용을 해줘요. 두 가지 차이점은 이지바를 이용했을 때 조금 더 고중량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덤벨은 이지바만큼의 중량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이지바를 사용했을 때 내려가는 위치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내려간다는 거는 삼두를 더 많이 늘려준다는 거죠. 빨리 지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중량을 사용하지만 훨씬 자극은 좋죠. 머리 뒤로 덤벨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누웠을 때 머리가 벤치의 거의 끝쪽에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팔을 뒤로 보낸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 접었다 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바벨로 했을 때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덤벨은 더 많이 내려줄 수가 있는 이점이 있어요. 자, 마지막 삼두 운동입니다. 바로 킥백이고, 지금 전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운동은 삼두 크기를 풍선처럼 키울 수 있는 운동이라 그러면, 이 운동은 삼두 근육을 말발굽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고요. 수축하는 데 좀 집중하면서 가볍지만 반복 횟수를 좀 늘려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허리를 숙여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는 게 허리에 부담이 좀 적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어깨 위치만큼 올려주세요. 어깨보다 떨어져서 진행했을 때는 삼두의 수축감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팔꿈치가 어깨 위치에 있어야지 덤벨을 뒤로 뻗어냈을 때 삼두근의 수축이 강해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축한 이후에 네거티브, 천천히 버티면서 돌아오되 직각까지만 가시고 이후에 다시 뒤로 뻗어주시는 거예요. 무게를 뒤로 다 뻗어냈을 때 1초 정도 멈추면서 삼두근의 수축을 본인 스스로 쥐어 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알려드릴 운동은 하체입니다. 제가 신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하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체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 결과로 이제 좋은 하체를 가지게 됐는데, 제가 좋은 하체를 가지게 된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덤벨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은 덤벨 프론트 스쿼트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덤벨을 손에 들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무게로 하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자, 발 스탠스는 골반 넓이 정도 맞춘 다음에 발가락 끝은 5도 10도 정도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앉아주시는데 최대한 많이 앉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서 중요한 거는 하체 수축을 유지하는 거. 무릎이 발끝 방향을 따라서, 발가락 방향을 따라서 천천히 굽혀지시는 거고요. 올라와서 쉬는 구간이 아니라 하체의 힘을 지속적으로 긴장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발의 넓이에 따라서 하체 안쪽을 자극을 키우거나 또는 좁게 해서 하체 외측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하체 운동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스쿼트를 가장 좋아하지만 스쿼트만큼 좋아하는 런지. 스쿼트를 진행한 이후에 바로 런지를 진행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운동이 뭐 재밌고 즐거울 수 있지만 조금은 힘들어야지 내 몸이 발전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스쿼트 하고 난 다음에 꼭 런지를 해주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특히 여성분들 힙업을 위해서 그 엉덩이 운동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엉덩이 운동을 진행하지 않아도 스쿼트와 런지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진행해 주시면 엉덩이 운동만 따로 진행한 것보다 더 큰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둥근을 조금 더 타깃하신다 그러면 발의 보폭은 조금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항상 운동은 앞에 나와 있는 다리가 주동근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갔을 때 자, 무릎의 각도가 90도, 앞발이 기역, 뒷발이 니은의 형태로 뛸 수 있도록 보폭을 크게 넓게 가져가시는 게 하체와 둥근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발의 보폭을 조금 가까이 가져가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게
자, 이렇게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둥근이나 햄스트링보다는 하체 대퇴사두근의 앞쪽이 많이 늘어났다가 수축되기 때문에 대퇴사두근 전면 발달에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자, 세 번째 하체 운동은 덤벨을 이용한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랑 거의 비슷한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엉덩이 둥근 발달에 좀 목표를 두기 때문에 애초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처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등 근육을 타깃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거나 무릎이 많이 굽혀지지 않아요. 많은 여성분들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진행하는 엉덩이의 자극을 키우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는 좀 비슷한 게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기보다는 사선 위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고 같이 햄스트링 근육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루마니아는 여기 무릎 밑에서 멈춘다 그러면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는 더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폭은 최대한 좀 좁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덤벨을 내 허벅지 앞쪽에다 위치시키신 다음에 그대로 쭉 깊게 내려가십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사선 방향으로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을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하체 운동의 마지막 하나 남았죠? 바로 종아리.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기가 쉬운데 종아리는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종아리 운동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건강상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하체 운동할 때 꼭 마지막에 빼놓지 않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께 또 몇 가지 팁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로 11자로 진행하는 카프레이즈고요. 이렇게 되면 종아리 안쪽과 바깥쪽이 같이 작용을 하게 돼요. 발을 V자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종아리의 안쪽 근육이 훨씬 더 큰 수축이 오고요. A자 형태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종아리 외측 부분, 바깥쪽 부분이 더 수축이 되면서 자극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1자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축하는 데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늘려주는데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평지인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는 스텝박스라든지 원판을 밑에 깔아서 이완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되죠. 이렇게 제가 덤벨로 할 수 있는 제가 아는 모든 전신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셨을 때나 지금 평소에 운동하시는 곳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머신, 기구가 자리가 없다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덤벨로 충분히 운동을 대체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알려드린 운동 잘 숙지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헬스 올인원에서는 케이블 머신으로 할 수 있는 운동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궁금하신 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